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뜻을 알고 있나? 원의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원의 방정식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를 안 까먹어. 자,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이라고 할까?의 모임. 얘를 보고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실제로 이 내용은 우리가 원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우리 이 한 점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그 거리를 보고 우리는 반지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중심을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한번 해보자. 자,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한 이쯤 있다고 해볼까? 그런데 내가 이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어. 임의의 X, Y라는 걸 한번 잡아볼게.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이 떨어진 점까지 거리가 항상 R로 일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R을 보고 반지름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똑같은 R만큼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았어. 그게 하나의 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R입니다. 얘를 식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원의 방정식이야. 자,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얘가 반지름 R. 그래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라고.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길이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았다.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결국에는 이런 뜻이지.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러니까 중심 좌표는 어떻게 돼요? 원점 0,0이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이더라.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 반대로 이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원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 A, B. 그냥 간단하게 이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그게 꼭지점의 X좌표. 완전 제곱식에 0으로 만드는 Y좌표. 그게 꼭지점의 Y좌표. 그리고 항상 우변에 나오는 상수는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거. 이거 세 가지를 기억하면 어떤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된 이러한 녀석을 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다 정리가 된 걸 보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얘를 쭉 다 전개를 했어. 그러면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그래서 X에 대한 개수를 그냥 대문자 A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개수를 그냥 대문자 B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 그 상수항은 그냥 C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 전개를 했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를 보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이 방정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적용을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일반형으로 정리가 돼야 돼.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빼기 4분의 A 제곱 하면 이 부분 표현됐죠. 그리고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빼기 4분의 b의 제곱 하면 얘 표현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얘를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은 이항했을 때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결국에는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b구나 까지는 됐어.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만 원이 되는 거야.
왜? 반지름 길이니까 0이 우리 길이를 0을 보고 쟤는 길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이 반지름은 항상 0보다 큰 길이가 되어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곱이 우변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에 대한 제곱이 음수라면 성립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우변에서 정리된 이 상수항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이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개념 하나만 더 볼게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X축에 어떤 원이 접한다. 그러면 원이 X축에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접하는 점이, 만나는 점이 한 점이 있고 중심과 이었을 때 이 직선과 수직인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을 보고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랬을 때 X축하고 접한다? 그러면 중심하고 이었을 때 얘가 수직 이런 관계다라는 거지. 또 X축에 접하는 거면 원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중심하고 접하는 점하고 이었을 때 X축하고 이런 수선 관계다라는 거. 지금부터 다룰 모든 녀석들의 중심을 A, B라고 해보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을 때 X축에 접하려면 반지름 길이가 중심의 X좌표와 Y좌표 중에 뭐랑 연관이 있을까? 힌트는 우리는 거리가 수직거리라는 거. 중심 좌표가 A, B네. 근데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그럼 그 반지름 길이는 X좌표와 Y좌표 중에 뭐랑 연관이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반지름 R이라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중심의 X좌표, Y좌표 중에 뭐가 연관이 있겠어? 반지름 길이랑. Y좌표. X축으로부터 이만큼 올라갔잖아. Y좌표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 중심이 A, B가 있어. 그럼 이렇다라는 거는 Y좌표가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음수. 그러면 X축으로부터 이 반지름 길이만큼 내려갔다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가 Y좌표랑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b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설령 b가 음수라 하더라도 제곱하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X축에 접하려면 꼭지점의 Y좌표의 제곱이 반지름 제곱과 같다. 즉 반지름 길이가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이렇게. 저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켜서 Y좌표에 접할 때 또 한번 살펴보자. 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뜻이네. 접하는 점으로부터 중심까지 수직거리. 원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뜻이네. 중심이 있고 접하는 점. 수직. 그러면 이번에는 반지름 길이가 중심의 X좌표, Y좌표 중에 뭐랑 연관이 있을까? X좌표랑 연관이 있겠지. Y축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갔으면 중심의 X좌표가 양수라는 뜻이고 Y축으로부터 왼쪽으로 갔으면 중심의 X좌표가 음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Y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 길이가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반지름 길이는 거리니까요.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은 뭐랑? A 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X축하고 Y축하고 동시에 접한다면 Y축 원점 그러면 1,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2, 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3, 4분면, 4, 4분면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심 좌표가 X좌표도 그렇고 Y좌표도 그렇고 둘 다 반지름 길이랑 연관이 있겠죠. 마찬가지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음수더라도 둘 다 반지름 길이만큼 간다. 따라서 우리는 X 플러스 마이너스 R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플러스 R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R만큼 갖는 거고 마이너스 R이면 플러스 방향으로 R만큼 갖는 거니까 더하기 Y 플러스 마이너스 R 제곱은 반지름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 내용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X좌표랑 Y좌표 얘네들 절대값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얘가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이 부분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X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 길이가 중심에 무슨 좌표랑 연관이 있는가? Y축에 접할 때는 반지름 길이가 중심에 무슨 좌표랑 연관이 있는가? 잘 모르겠으면 그려보세요. 주어진 중심 혹은 반지름으로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이 내용까지 정리하고 문제 볼게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제 1번은 중심이 마이너스 2,3. 그런데 반지름 길이는 몰라.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를 우리는 문자로 하나 두자. 그랬을 때 우리가 중심 좌표를 이용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표준형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이 뭘 지난다고요? 1,6을 지난다고요. 그러면 9 더하기 9는 R제곱.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18이 되더라.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라고 한다면 R제곱 자리에 18만 대입해주면 되고, 만약에 원의 반지름을 구해라. 그럼 반지름 길이는 3루트 2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예제 2번. 이번에는 점 A랑 점 B를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자, 한번 우리 접근을 해보자. 중심이 지금 어떤 점인지 몰라. 그런데 이 중심을 지나는 선, 얘를 보고 지름이라고 하죠. 그 양 끝점이 A, B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 지름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AB 길이의 절반이 되겠네. 그리고 점 A, 점 B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지점이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중심은 AB의 중점이 될 거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0,3이고요. 얘가 4,1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는 두 점 사이 떨어진 거리 얘 나누기 2. 그러니까 2분의 루트. 그 다음에 중점이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2,2가 되더라. 중심좌표 알고 있고요. 반지름 길이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문제 한해서 우리가 특별히 바로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보면요. 우리가 어떤 한 점이 있는데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x 빼기 한 점, x 빼기 한 점, 더하기 y 빼기 한 점, y 빼기 한 점. 이거 닫아주면 바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게 어차피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은 0. 자, 표준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x 마이너스 2제곱 빼기 4, y 마이너스 2제곱 빼기 4.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잠시만요. 3분의 AB, 요거 16이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얘가 2루트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결국 어때요? 결과 똑같죠? 지름의 양 끝점이 나온다? 그러면 각각 하나씩 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서술형에서 가장 베스트인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식이라든지 단답형을 마주했을 때는 바로 구하는 방법도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지.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대. 그러면 우리는 중심 좌표를 x좌표를 문자로 두면 y좌표도 같은 문자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인 반지름 길이 역시 모르니까 문자로 하나 두자. 그랬을 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 원이 이 점을 지납니다. 당연히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되겠지. 자, 첫 번째 1,2를 지납니다. 그럼 얘는 더하기, 자, 정리 한번 해보면 a제곱 9a제곱 10a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0a. 관계식 하나 만들어졌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5, 마이너스 2를 지난데, 자, 정리해보면 5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3a의 제곱은 r제곱. 정리 한번 해보자. a제곱 3a제곱 10a제곱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8. 자, 그리고 25에 9니까 34. 이렇게 문자 두 개,
식두 개. 연립방정식 풀이 가능하겠죠. 좌변은 좌변 길이, 우변은 우변 길이 한번 빼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한 번에 소거되면서 A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8A-16은 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2가 되니까 중심좌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를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 아무 데다가 대입해주면 반지름 제곱도 나온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일반형 나옵니다. 그 일반형의 중심이 얘입니다. 푸는 방법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주어진 문자에 알맞은 값을 찾는 문제, 혹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만들었는데 얘를 전개해서 푸는 방법, 둘 다 맞습니다. 자,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8y가 있으니까 y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16까지 만들어주면 여기까지 식이 똑같지.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1제곱 y 더하기 4의 제곱은 17 마이너스 a. 자, 문제에서 중심이 1, b 됐죠? 반지름이 3이네요. 반지름 제곱은 9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8.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예제 5번. 원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 문제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정리부터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까지 있네. 그럼 얘는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정리 가능하네. y제곱 더하기 4y가 있네. 그럼 y 더하기 2제곱에 빼기 4까지 해주면 똑같겠네. 정리해보면 x-1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4-k가 되는데 이 4-k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원이 되겠네. 그래서 k는 4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우리 지금 앞선 문제들에서 봤다시피 쌤이 전부 다 표준형을 사용했습니까? 일반형을 사용했습니까? 쌤이 일반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있던 일반형도 표준형으로 정리를 했죠.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알 수 있고 반지름 길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일반형을 사용하는 문제가 얘입니다. 유일합니다. 세 점을 지날 때. 중심 안 주어져 있죠. 반지름도 모르죠. 그런데 조건이 반드시 3개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일반형에서 미지수가 3개잖아요. 유일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리 한번 해보면 0,0을 지나더라. 그러면 대입하면 좌변에 C만 남네요. 그래서 상수항은 0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2 4 더하기 4 더하기 2a 더하기 2b 어차피 C는 0이라고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2,6 대입해보면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는 0.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20까지. 자, 그러면 둘이 연립방정식 해결해주면 되겠네요. 둘 더하면 a 소거되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a는 2가 돼야 되겠네. 자, 그럼 정답을 적어줄 때도 마찬가지. 꼭 표준형을 적어야 된다. 아닙니다. 일반형도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y는 0 이라고 서술을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표준형으로 나타내시오라는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도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구해놨는데 이거를 굳이 또 구태여 표준형으로 정리까지 해서 거기서 시간 잡아먹지 말란 뜻이에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 예제 7번입니다.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만 우리는 끄집어낼 거예요. 어떤 원이 하나 주어졌는데 얘랑 중심이 일치한대. 중심만 찾아내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0x. 그럼 우리는 얘가 x 마이너스 5제곱 블라블라 만들어질 거니까 중심 좌표가 x좌표가 5. y제곱 더하기 4y. 그럼 얘는 y 더하기 2제곱의 블라블라 만들어질 거니까 중심의 y좌표는 마이너스. 문제에서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받아주고. 그리고 x축에 접한대. 중심이 5,2인데 그러면 5, 마이너스 2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네.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 길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얼마? 2만큼 떨어져 있다고. 여기가 5,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찾아냈고 반지름 찾아냈으니까 원의 방정식 바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지나는 두 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y축에 접한대요. y축에 접합니다. 그러면 중심의
x 좌표가 반지름 길이와 연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은 중심의 x 좌표의 제곱 만들어주자. 그러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두 점을 주어준 거예요.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해결해주면 됩니다. 예제 6번, 7번 내용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8번 쌤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원을 지나는 점이 2,4래요. 2,4는 몇 사분면 위의 점이죠? 1사분면 위의 점이다, 그지?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만약에 4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절대 지날 수가 없겠지. 3사분면도 마찬가지, 2사분면도 마찬가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1사분면에서 접하는 원이 되어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을 만들고 싶은데 얘를 지나고 싶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뒀을 때 R, R로 바로 둘 수가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우리 원을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2,4를 지난다고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2r제곱에 이항하면 r제곱이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4에 16이니까 20은 0. 근데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만족하는 r이 두 개가 나오겠네. 2 또는 10. 왜 두 개가 나오느냐? 얘를 지나는 원이 이런 원도 있지만 얘보다 더 크면서 얘를 지나는 이런 원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의 방정식은 얘 하나, 얘 하나. 적어줄 때 우변에는 반지름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자, 예제 9번. 시험 문제 거의 뭐 단골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정리를 짚고 넘어갈게요.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특징을 하나 찾아낸 거야. 어떤 고정된 점, 얘네들은 정점이야. 그럼 그 점으로부터 내가 이미 한 점을 알고 싶은데 그 점까지 길이 b가 m 대 n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점은 단순히 하나의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점들이 있더라. 근데 그 점들을 이어보니까 어떤 거? 하나의 원이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점 A, 점 B로부터 AP 대 BP를 M 대 N을 만족하는 자치의 방정식. 자, 자치라고 하는 거는 얘가 지나간 점들을 자치라고 합니다. 그 자치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뭐가 되더라?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자,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연장선을 그었을 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더라.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을 만들어라. 그 원을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 정리대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들어진 삼각형 ABP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이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존재를 한다. 우리 방금 찾아냈고요. 그럼 중심이 있겠죠? 선분 AB를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 밑변 길이는 고정입니다. 그럼 높이가 가장 클 때가 돼야 되겠네. 언제? 중심으로부터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각 PAB가 언제 최대가 됩니까? 요거는 접선의 방정식까지 배우고 나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각 P에서
AB 사이의 각, AB 사이의 각. 넓이가 가장 넓을 때 얘가 각이 가장 크진 않죠. 그럼 각이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얘가 이 원위에 접하는 점 사이일 때 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제는 원 만들기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실제로 이 내용을 적용시켜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점 B가 2, 2가 있대. 그런데 나는 모르는 어떤 한 점 P가 있는데 AP와 BP의 거리 B가 2대 1이랍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좌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앞에 B는 뒤에 점에, 뒤에 B는 앞에 점에 곱해서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3. Y좌표 똑같으니까 1, 1. 이게 내분점. 그 다음 두 번째, 2대 1로 외분하는 점. 쭉 연장선 위에 2대 1로 외분하는 점. 찾아보면 2 빼기 1분의 Y좌표 똑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5,5가 되겠죠. 1,1과 5,5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P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제 9번입니다. 자, 그런데 쌤이 아까 지름의 양 끝점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바로 알려줬죠? 여기도 써먹으면 됩니다. 나는 이거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중점 구해서 중심 찾아주고 두 점 사이 거리 절반으로 나눠주면 반지름 길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가 된다? 2원이 된다. 라는 거지. 예제 9번에 이 내용이랑 질문들 그리고 풀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